자, 을목의 상징 그리고 성격 용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을목의 상징과 성격을 볼게요. 자, 자 여기 이건 앞에 나왔죠? 을은 분할 우을 자 떨치어 떨칠 분자 그다음에 삐걱거릴 날짜죠. 그래서 우을 을에서 우는 어디에서 그러는 말이니까 을에서 떨치면서 삐걱거리면서 일어난다. 그 말이죠. 삐걱거리며 일어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땅이 싹이 땅을 삐짓고 이렇게 헤쳐나오는 모습을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의태어 정도로. 그러니까 어떤 모습을 표현한 거죠. 분할.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삐걱 떠칠분 삐걱거릴 알인가요? 됐죠. 그래서 싹이 땅을 비집고 떨쳐 나온다는 의미로 그 싹이 을자와 같이 구부려서 올라오면서 생장함을 가리킨다. 을이 구부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땅을 삐집고 나오면서 이렇게 구부러지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분할이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을은 이렇게 이제 삐져나오는 모습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을은 뿌리 내린 초목이 흙을 뚫고 싹 터 올라 지엽으로 갈라지며 뻗어오르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생명력을 상징한다. 그래서 을목이 생명력이 강하다고 그랬어요. 잡초는 캐도 배고배고에도 계속해서 나오죠. 1년에 몇 번씩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풀을 베다 보면. 그래서 굉장히 생명력이 강하다. 간목은 뭐예요? 뜻은 강하고 굳고 그러는데 나무 부러지면 다시 삽니까? 못 사죠. 큰 나무는 번개 맞거나 바람에 태풍에 부러지면 다시는 못 살죠.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 을목은 생명력은 강해서 밟아도 계속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을목이 생명력이 좀 즐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삼명통에 나온 을목에 대해서 풀어놓은 거 볼게요. 자, 을목 위풍. 을목은 뭐가 된다? 바람이 된다. 맞죠? 바람이 된다. 을목은 바람이 된다. 을목은 장생제오. 자, 오화에서 뭐죠? 성장한다. 장생한다. 그 말이죠. 그리고 폐제사. 사에서 폐한다. 그러니까 을목은 오화에서 장생하고 사화에서 폐한다. 제5이생자. 오에 있어서 생하고 대개 그 말이죠. 대개 또는 덮을게 그 말인데 대개 을이 됩니다. 뭐가 살림에 살아있는 나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간목은 주로 사목이고 을목은 뭐다? 생목이라고 그랬죠. 지하 여름에 이르러서 여름에 옴에 이르러서 그 말이죠. 직역하면 어디에 이르러서 하래 봄에 이르다 그러니까 여름이 온다 여름이 옴에 이르러서 이게 창무가 뭐냐면 번창하고 무성하다 그 말이죠. 번창하고 무성하게 된다. 그러니까 을목이 여름에 이르러서 번창하고 무성하게 된다. 시의 말하기를 그 말이죠. 시의 말하기를 소위 이른바 시에서 이른바 천장 이게 이제 원래 작자가 그럴장인가 될 거예요. 그럴장 천 개의 글로써 그 말이죠. 하목 여름의 목이 청시하라 목이 푸르게 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시에서 소위 그 말이니까 시에서 뭐라고 하냐면 을목이 천 가지 문장이니까 뭐예요? 천 가지로 여러 가지 방변으로 여러 가지로 뭐한다? 여름의 목이 뭐다? 여름의 나무가 푸르다라고 시야 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시에서도 나무가 푸르다라고 이렇게 서술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천의 문장과 천 가지의 문장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천 가지의 문장으로
요거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그런 말이죠. 기패사운하. 자, 사화에서 패한다고 하는 것은 운하. 어찌된 까닭입니까? 어찌된 까닭인가? 지금은 뭐예요? 어찌하자죠. 어찌하라고 어찌라고 이를 운자죠. 어찌 그렇다라고 이룰 수 있겠는가? 또는 말할 수 있겠는가? 이 운하는 어디 나온 말이죠? 불경에 많이 나옵니다. 어이운하 그 말이죠. 어이운하. 어째서 그런가? 수보리야. 어이운하. 어째서 그러하냐? 그런 말이죠. 어이운하. 요거는 이제 제 금강경을 제가 원정강 그 뭐죠? 그냥 저도 공부하려고 한번 제가 그 한자 그러니까 금강경 원본을 갖고 설명을 제가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 동영상에 있습니다. 뭐 제가 금강경 이런 걸 불교 신자도 아니기 때문에 불교 신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관심 있어서 한번 읽어본 건데 한번 원문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는 동영상이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이우나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자, 그 사화에서 패한다는 것은 어찌 그런 것인가 그 말이죠. 사내 선야. 자, 이해의 자는 항상 뭐다? 동사 뭐뭐 있으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뭐뭐 있으. 즉 뭐뭐이다 그 말이죠. 사화는 이 손지라. 손의 지다. 손이 뭐죠? 우리가 사상팔께에서 손을 배웠죠. 사손풍화절. 자, 후천수가 사고 사손. 손께는 풍 바람이고 하절 밑에가 끊어져 있다. 이거 한번 볼까요? 혹시 생각납니까? 손은 바람이 된다. 사는 손이고 손지이고 그 다음에 손은 바람이 된다. 요거 한번 볼까요? 앞에서 제가 한번 했었죠. 이거를 사손풍화절. 자, 밑에 태극이 있고요. 자, 손께는 계명에서 손께는 자연은 풍을 의미하고 오행은 을목을 말한다. 을목이 뭐죠? 을이죠. 을. 양목은 뭐예요? 갑이죠. 그렇죠? 갑목이 양목이고 을목은 을목은 을이죠. 그래서 갑목은 뭐라고 그랬어요? 뇌라고 했죠. 뇌. 진깨고 뇌. 삼진내하연 그랬죠. 삼진내하연 여기 있죠. 삼진내하연 밑에가 연결됐다는 거. 세 번째가 그 다음에 사손풍화절 그러면 밑에가 끊어져 있다는 거죠. 사. 자, 숫자가 4. 후천수가 4고 손 깨고 자연은 풍 바람을 의미하고 하절은 이 괴상을 여러분들이 이거를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손풍화절이니까 밑에가 끊어져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두 개가 연결돼 있고 두 개가 같은 건 무시하고 틀린 것만 외우면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삼진내하에는 자 후천수가 3이고 진 깨고 괴로 말하면 진 깨고 그 다음에 자연은 뇌를 말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하연 밑에가 연결되어 있다. 그렇죠? 이거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사상 8개. 자, 간목은 앞에서 뇌라고 이야기했죠. 을목은 뭐라고 했죠? 풍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목성 풍생야라. 목이 성하면 그러니까 목이 무성해지고 성장하면 성한다. 그러니까 풍성해지면 풍생 바람이 일어난다. 나무가 이렇게 풍성해지면 바람이 일어날까요? 풍생 목 풍생은 바람이 일어난다. 우리가 오행에서 봄은 목이고 뭐라 그랬어요? 바람이라고 그랬죠. 바람. 그래서 봄에 바람이 많이 분다. 그래서 목에서 바람이 일어나고 이게 이제 꺾을채 바람이 그리고 바람이 일어나서 오히려 반자죠. 오히려 뭐다? 나무를 꺾기도 한다. 바람에 의해서 나무가 부러지기도 하죠.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하는 좀 말이 매끄럽지 않고 오히려 꺾기도 하고 뭐뭐와 같다 말이죠. 뭐뭐와 같다. 화생 화가 뭐다? 일어난다. 목에서 불이
목에서 화생, 불이 발생한다. 불이 일어난다. 이 반번목 오히려 나무를 뭐하기도 한다? 번목, 태울 번자죠. 나무를 태워버리기도 한다. 나무에서 불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즉 목생화로 나무를 생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불이 발생해서 나무를 태워버리기도 한다는 얘기죠. 기취패, 패야 고이라. 그 취한다, 취할 지자 패, 패를 취하는 것이 뭐다? 굳을고 마땅이죠. 진실로 고자도 될 수 있어요. 진실로고 마땅해, 진실로 마땅하다. 그러니까 그 패를 취하는 것이 진실로 마땅하기도 하다 그 말이죠. 그 패함을 취한다는 것이 실로 적당하다, 적당하다. 진실로 마땅하다 이렇게 할게요. 진실로 마땅하다. 진실로고 이 원전 강독이 많이 나오는 거죠. 표현이 소위 을목이 풍자라. 을목이 바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가 항상 뒤에 붙으면 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국어식으로 말하면 맞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불완전 명사라고 하죠. 그래서 뭐만 한다는 거. 소위 을목위풍, 을목이 바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목기소, 목이 그 나무가 목이 그 바탕하는 바소에 의해서 자생 스스로 생한다는 것을 운이 일컫는 것이다. 맞죠? 바람이 스스로 생한다는 것을 일컫는 것이다. 가령 이제 여는 비유를 나타냅니다. 뭐뭐와 같이 가령 사람이 을일건생자 그러면 사람 일주가 그러니까 일간이 뭐라는 거예요? 을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령 사람이 을일간인 경우 을일간으로 태어난 경우 그러면 태어났다고 하면 제 출형 대길 가을에 있어서 대길 을일간인데 가을에 있어서 대길할까요? 가을에 있어서 대길하고 출형 금왕 가을에는 금이 왕함으로 을목은 능이 을목 능화능종이 그 을목을 을경합으로 따라가 버리죠. 그래서 능종이 따라가서 방근착절 해석을 먼저 볼게요. 방근착절. 자 이게 서리반자죠. 그 다음에 뿌리근자 그 차고할 때 차고 그 다음에 마디절자 이게 보시면 자 소반반 뿌리근 어긋날차 차고 잘못 왔다 착자고 그 다음에 마디절자. 그래서 방근 착절하면 구부러진 나무 뿌리와 울퉁불퉁한 나무 마디란 뜻으로 얽히고 설켜 처리하기 곤란한 사건 세상일에 난관이 많음을 비유한다. 또는 세력이 단단히 뿌리밖에 흔들리지 아니함을 말한다.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이게 좀 말이 애매해요. 목이 봄에 대기한다는 것도 좀 그러니까 가을에 출형 가을 출자잖아요. 가을에 대기한다는 것도 좀 말이 이상한데 봄은 목은 봄에 태어나야 대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면 해석을 그대로 해볼게요. 자 가을에 있어서 출형은 가을달에 있어서 대기라고 출형은 뭐예요? 금이 왕하잖아요. 가을이니까. 그러면 을한테는 금금목으로 그걸 하려고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금이라고 하면 을경합으로 을이 뭐예요? 을경합금 금을 따라가 버리죠. 그래서 을경합금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을목이 뭐뭐 할 수 있다. 변화할 수 있다. 뭘로 능 할 수 있다. 따라갈 수 있다. 따를 정자죠. 그러니까 을목은 변할 수도 있고 을경합으로 원래 을목이 목인데
을경합으로 금으로 변화할 수도 있고 또 을경합으로 따라가 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반근 그 뿌리의 그 뿌리가 어떻게 돼요? 잘못되고 구부러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래 나무는 바르게 자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을목은 가을철에 있어서 을경합금으로 제 생각에 이거는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가 을경 원래 여기 요 말부터가 좀 매끄럽지가 않아요. 원래 나무는 제춘 대기라면 좀 이해가 되죠. 제춘 나무는 제춘 대길. 근데 사람이 을목일주라면 을목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가을에 대기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원래 봄에 재택이라 되는데 그 말은 제 생각에는 을경합으로 을목은 경금하고 합을 좋아해요. 그러면 경금은 뭐예요? 가을이죠. 근데 가을에는 금이 왕하기 때문에 을목 입장에서는 약하잖아요. 을목은 약한 음이잖아요. 약한 목이기 때문에 을경합을 따라가 버려서 목이 뭘로 바뀌어요? 금으로 바뀌죠. 그래서 을목은 능화 바뀔 수도 있고 금으로 바뀔 수도 있고 능종 따라가 버리죠. 자기의 목의 본성을 잃어버리고 뭘로 가요? 금으로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그 방근 그 뿌리가 어떻게 돼요? 구불구불하고 잘못되고 마디가 져 있다. 그러니까 모양이 뒤틀어져 있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아니다. 이로운 그릇이 그릇 기자니까 이로운 그릇이 아니다. 자, 또는 B는 전체 문장 전체에 나와서 전체를 부정한다고 한번 보고 해석해 볼게요. 이로운 그릇이 무소재성. 자, 아니다, 없다, 소재, 재성. 자, 이게 이제 마무리되고 이루어지는 재단되고 재단할 제자도 볼 수 있으니까 재단되어서 이루어지는 바가 없다. 자, 우리가 갑목은 뭐예요? 재단을 해가지고 짜뚝딱 잘라가지고 또는 벽갑에서 장작으로 만들 수도 있고 뭔가 재단해서 성목이 된다고 그랬죠. 어떤 나무로서 쓸모가 있었죠. 예컨대 대들보 뭐 또는 뭐 저기 기둥 큰 거 뭐 전신주 이런 갑목으로서 쓸모가 있죠. 갑목은 그런데 을목은 이 경금하고 합을 해서 쫓아가 버리다 보니까 구부러지고 막 삐뚤삐뚤하고 마디가 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큰 나무로서 동량으로서 쓸모가 없지 않을까. 을목은 그렇죠. 일종의 잡목으로 보면 될까요? 잡목으로. 뭐 우리가 유실쑥, 뭐 꽃나무 막 이런 거는 크게 나무 집진데 쓰지는 못하죠. 갑목은 큰 기둥을 세운다든지 여러분들 뭐 예컨대 사찰에 가면 뭐 옛날 한옥집 가면 큰 기둥이 있잖아요. 그렇게 쓸모가 있죠. 갑목은. 근데 을목은 그런 용도로 쓸모가 없죠.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비이기 이로운 그릇이 재단되어서 이루어지는 바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그래서 이걸 한번 밑에 해석을 볼까요? 해석이 뭐라고 됐나? 자, 만일 사람이 을일로 출생일을 세운 자는 을일로 왜 이 일자가 있죠? 이 일자야 되겠죠? 을일로 출생일을 세운 자 맞지 않나요? 을일 예, 을이 맞죠? 을일로 출생을 세운 자는 가을달이 되기라다. 가을 원령은 금이 왕지이기 때문에 물목이 잘 변화하고 잘 쫓게 하여 구부러진 나무 뿌리와 울퉁불퉁한 나무 마디처럼 이로운 그릇의 재단을 이루지 못할 것이 없는 것이다. 소위 나무를 연장으로 다듬으면 예쁜 모양의 필요한 그릇이 된다. 재단을 이룰 것이 없다. 요거는 좀 해석이 저랑 다른 것 같아요. 뭐냐면 저는 이렇게 해석할게요. 을목이 원래 갑목은 기둥 재량으로서 크게 쓸 수가 있는데 을목은 그렇지가 못한다고 보면은 을목은 또 경금하고 합을 해서 가을에 좋다. 그러고서 어쨌든 요걸 뺄게요. 자, 이로운 그릇이 재단되어서 이루어지는 바가 없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을목도 쓸모가 있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 구불구불하니까 어떤 재단이라든가 소반을 만들 때는 을목도 나름대로 쓸모가 있다. 나무가 큰 기둥처럼 큰 게 또 필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 뭐 소반이라고 하나요? 이런 게 조그만한 거 뭐죠? 예쁜 그릇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용도로도 쓸 수도 있다. 왜냐하면 낮게 구부러지고 막 했으니까. 그래서 정원수는 반드시 반듯하게 키우지 않고 어떻게 돼요? 막 철사로 묶어가지고 이게 막 나무를 뒤틀게 하고 꼬불리게 하고 막 이렇게 키우잖아요. 정원수 이쁘게 보이려고 일부러 막 나무를 그렇게 괴롭혀가면서 키우잖아요. 그런 걸로 해석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런 개념으로. 그래서 직역을 하면 이로운 그릇이 재단되어서 이루어지는 바가 없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로운 그릇이 재단되어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이중부정으로. 자, 봉의 필사. 을목이 뭐죠? 해수를 만나면 반드시 죽는다. 기, 낙엽. 떨어지는 잎이 떨어지죠. 낙엽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나뭇잎이 떨어지고, 자, 해월이면은 해자축, 겨울이에요. 겨울이면 어떻게 돼요? 나무에가 물기가 다 있으면 우리가 나무가 다 물기가 있으면 겨울에 얼어서 어떻게 돼요? 그 물 속에 나무 속에 있는 나무가 어떻게 돼요? 얼죠. 얼면 부피가 팽창이 되죠. 물인 경우보다. 그러면은 나무에 그 핏줄이라고 할게요. 그 핏줄이 터져버리겠죠. 그래서 물기를 쫙 밑으로 내려보내고 낙엽은 다 떨어지는 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추위를 대비하는 거죠. 물기를 빼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낙엽 그 나뭇잎을 떨어뜨리고 귀근 지시야라. 그래서 그 뿌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뭐 이 정도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충분히 의미는 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처럼 을목은 하늘에서 바람을 상징한다. 인간의 눈으로 분별하기 힘들지라도 살아있다는 것은 항상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자연히 바람이 일어나는 거 있는 것과 같아 을목이 바람을 상징하는 것이다. 현대적 물상으로 재해석하면 화초. 우리가 이제 을목은 화초, 유실수, 넝쿨, 식물, 곡식, 채소, 잔디, 생목, 묘목, 유목, 습목, 섬유의료, 종이, 공예품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용도로 아까 이익이란 말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섬유의료, 종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면 이제 물상론 쪽을 보면 이게 가끔 섬유의료 그래서 이런 경우도 나옵니다. 그래서 을목이 있는 경우는 뭐 이런 쪽으로 섬유나 공예, 종이 이런 쪽으로도 뭐 적성이 있다라고 할 때 가끔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사주가. 그래서 을목일주가 있을 때는 이 섬유의료와 관련된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성정 볼게요. 을목은 한마디로 말하면 작은 나무죠. 화초, 덩굴 식물을 상징한다. 부드럽고 인자하며 자신을 낮추고 굽이줄한다. 그렇죠. 을목이 뻣뻣하게 쓸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일단 자체가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식물이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겸손하고 굽힌 것처럼 보이죠. 간목은 그냥 하늘로 치솟아 오르니까 굉장히 교만해 보이고 거만해 보이는 거죠. 이를 구체적으로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을목의 성격은 겉보기에 부드럽고 유약해 보이나 어떠한 일이든 무리하지 않는 편으로 항상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어울리길 좋아하고 인화에 힘쓰는 타입이다. 그러나 외면적인 보다 내적인 면이 강해 외부 작용에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고 남에게 간섭받는 것이라고 때로는 대쪽 같은 성격을 고집하기도 한다. 자기 성격도 좀 있어요. 성깔도 보면 을목일주도 그래요. 말 안 듣는 경우도 있어요. 환경 적응력이 뛰어나고 끈질긴 생명력을 지니고 있으며 뚫고 나가는 힘과 끈기에는 따를 자가 없어 어떠한 난관에도 굴하지 않으나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 하거나 은근히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어 다른 사람도 환영을 받지 못하는 일면도 있다. 왜냐하면 을목 자체가 약해요. 약하기 때문에 뭔가 기대고 싶어하는 건 본성인 거죠. 그것은 을목이 생존하기 위해서 그런 욕구를 갖는 거예요. 성격이 뭐 나쁘다 그런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성향이 약한 사람은 강한 사람한테 의지하려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을목은 뭐예요? 덩굴나무이기 때문에 간목만 만나면 막 타고 올라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산에 가서 한번 보세요. 칡넝굴 있죠? 칡넝굴이 뭐예요? 막 위에 소나무 타고 올라가 막 위까지 올라가요. 그거를 제거하는 방법은
밑에 뿌리를 싹둑 자르면 됩니다. 한번 가서 산에 가서 보세요. 약간 이제 그러기 때문에 간목이나 그런 입장에서 을목이 뭐하다 귀찮다 신경질 날만하다 여기 앞에서 나왔었죠. 간목에서 자 외모는 화초와 같이 아름답고 부드럽게 보이며 표정은 친절하고 아무 사심 없이 적극적으로 대해주는 것 같으나 을목 자체가 굿신하는 특징이 있어서 이게 굽힌다는 거죠. 굽히고 평창한다는 거. 굿신 한자를 한번 볼까요? 굽힐굴 펼신 그 말이에요. 굽히고 펼신. 그러니까 굽히고 피고. 그러니까 을목은 뭐 하죠? 자유자재로 이렇게 자유자재로 좀 이렇게 변하는 특성이 있다 그 말이죠. 잘 굽힌다는 얘기죠. 속으로는 삐딱하거나 말이 많고 변덕이 잦아 비유 맞추기가 힘든 스타일인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을목의 잡초 그러니까 그런 성격을 생각해 보면 돼요. 젊어서는 인기가 좋아 즐겁고 재미있게 생활할 수 있으나 늙어서는 해놓은 것이 없어 고독하거나 가난하기 쉽고 사치가 심하거나 허영심이 강한 경우가 많다.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분 일목일주도 좀 노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약간 허영도 그러니까 본인은 허영이라고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본인 스타일이 그러니까 별로 실속 없어 보이는 그러면서 엄청 그 놀기 좋아하고 막 이게 돈 쓰면서 노는 걸 좋아하는데 본인은 그걸 뭘 본인이 하고 싶어 하니까 물론 그분이 이제 처한 상황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외로움이라든가 이런 거를 허영심이라든가 이런 걸 달래기 위해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같이 실속 있는 사람들은 그걸 안 하는데 그냥 자기가 그 좀 그거를 위해서는 돈을 굉장히 잘 쓰더라고요. 물론 단서만 때는 굉장히 인색하고 그런 게 있어요. 우리 거는 아끼면서 이제 어떤 사람들 사람 스타일 어떤 사람 자기 거는 굉장히 아끼면서 또 쓸 땐 남한테 또 가감히 쓰거든요. 그런데 자기 거는 굉장히 그 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으로 이 목의 속성과 이 상징에 대해서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